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입니다. 음력으로는 6월 7일이고요. 을미생 양날입니다. 그지요? 아미씨? 예, 1년 중 맞습니다. 이렇게 방송합니다. 네, 지가 스스로 합니다. 얘는 1년 중 186번째 날입니다. 사건 보겠습니다. 1900년도 한강의 첫 번째 교량인 한강철교가 준공됐습니다. 한강철교는 한강의 교량 중 최초로 건설된 교량으로 경부선 수도권 전철 1호선 노란직역과 용산역 사이를 잇는 철교, 1900년 한강 이남으로 노란직역에서 노량진역에서 끊겨져 있던 경인선을 용산역과 남대문역, 현재 서울역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건설된 철도 전용 교량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열차가 이용하는 교량이기도 하고요. 6.25 전쟁 때 세 교량 모두가 폭파된 것을 1957년에 제3 철교를 만들었고 1969년도 제1, 2 철교를 복원하여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1946년도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 비키니가 처음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세상이 뒤집힐 때, 그때는 이때 정도만 해도 갓쓰고 상투 뜬 분도 많았지 않습니까? 1949년도 오늘 김구 선생님의 국민장이 거행됐습니다. 안두희의 총탄에 서강 백범 김구 선생의 연결식이 열린 1949년 7월 5일 태극기와 국화로 덮인 백범 유해가 선생이 3년 7개월을 기거했던 서울 종로구 구평동 고려병원 자리인 경교장을 떠납니다. 아들 김신 씨와 유족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수백 명의 상여를 지고 연결식장인 서울운당을 향했고요. 거리에는 서거를 애도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연결식장인 서울운동장에는 10만 명 이상을 헤아릴 만한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뜨거운 햇살이 노리쬐는 오후 1시 연결식이 시작됐죠. 조소왕 선생의 개식사, 그리고 김규색 선생과 이범석 국무총리 조사가 이어졌고요. 선생님의 시신은 결의 통곡 속에 애영차 2332로 기사 정태훈의 마지막 운주로 장지 효창궁으로 모셔졌습니다. 연구차가 지나는 거리마다 통곡하는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87년도 5월 항쟁 도중 출탄을 맞고 혼수 상태에 빠졌던 이한열 열사가 사망하였습니다. 이한열은 1966년 8월 29일 날 나서요. 1987년도 7월 5일 오늘 가셨습니다. 전남 화순 출생이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당시 동아리 만화사랑회원으로 활동했죠. 반독재 투쟁에 가담했고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6월 9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직행체하기로 한 박종철 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기탄 및 민주헌법쟁취국민대회를 하루 앞두고 열린 6월 10일 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에서 전경이 쓴 최루탄을 맞고 요절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6월 항쟁과 6.29 선언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96년도 복제양 둘리가 탄생했습니다. 1996년 7월 5일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년 전 둘리 이름을 가진 하얀 얼굴의 양이 태어났죠. 둘리는 탄생만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6년생 양의 성체 체세포를 이용해서 복제된 최초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영국 로슬린 연구소의 이언 월무트 교수와 노링턴 대학의 케이스 캠벌 교수 연구팀은 핀란드 양의 유선 체세포를
굶겨서 세포 활동을 정지시킨 후 이를 다른 검은 암양의 탄핵 난자에 이식하고 전기 충격을 가하면서 세포 재분열을 유발시켰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200분이 넘는 시도 끝에 대리모 자궁 이식에 성공했고요. 세계 최초의 포유동물 복제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유선세포를 이용한 세포 복제였기에 가슴으로 유명했던 돌리 파튼의 이름을 따서 새로 태어난 양은 돌리란 이름으로 명명됐습니다. 2006년도 강원도 홍천군에 오션월드가 개장했습니다. 오션월드는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칙골길 262 위치에 있는 워터파크입니다. 오션월드는 비발디 파크 안에 위치해 있고요. 2006년 7월 5일 개장을 했습니다. 2016년도 울산광역시 동구 동쪽 52km 해상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도 이철이 사무실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 계획 수립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생일 한번 보겠습니다. 1908년도 박인천 씨입니다. 금호아시아나 그룹 창업주입니다. 1901년도 8월 18일, 1984년 6월 16일 대한민국의 기인이 되겠습니다. 광무 5년 서기 1901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났고요. 1946년 2대 미 합중국산 택시를 보유했고요. 2대의 광주 여객 자동차 현금모 건속을 경영하기 시작했고요. 1948년엔 2개 노선 광주 장성, 광주 담양의 면허를 얻어 버스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 운수, 제사, 타이어 제조, 합성 고무 등의 사업을 통해 오늘의 금호아시아나 그룹을 창립했습니다. 1966년에는 사마교통인수에서 사장과 회장을 지냈고요. 1977년에는 재단법인 금호현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1984년 6월 16일 82세로 사망하셨습니다. 1920년도 황혜성시 중국 궁중음식 연구가가 오늘 생일입니다. 방송작가 이홍구 씨 47년생 오늘이 생일이 되겠습니다. 배우 손호균 씨 63년생, 정치인 김미경 씨 65년생, 아나운서 박경호 씨 69년생, 코미디언 이혁재 씨 73년생, 배우 정운택 씨 75년생, 아나운서 백성주 씨 76년생, 록밴드 첼리필터의 보컬 클럽인 조유진 씨 77년생, 성우 안영아 씨 80년생, 배우 윤경호 씨 80년생, 가수 이루 83년생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2002년도 미국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록 음악 가수로 첫 데뷔를 했고요. 본명은 조성현이고요. 아버지 조방은 즉 태진아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1984년도 한국의 배우 연유진 씨, 장내 아나운서 유재환 씨 85년생, 배우 지창욱 씨 87년생, 쇼트트랙 선수 99년생 황대현입니다. 대한민국 남자 쇼트트랙의 선수 있죠. 2022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황대현은 2018년 동계올림픽 남자 500m 종목에서도 은메달을 땄고요. 2022년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500m 계주에서 은메달,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신기록의 보유자이기도 합니다. 개최국의 편파 논란 속에서 남자 1500의 금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에 더 값진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2004년생 신유빈 씨 탁구 선수입니다. 꼬마동이죠. 신유빈 2004년 7월 5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 불리면서 탁구의 두각을 나타냈고 2019년도 대한민국은 역대 최연소 만 14세를 나이에 국가대표로 발탁됐습니다. 2019년도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참여했고요. 2020년도 하계올림픽 역대 최연소 탁구 국가대표로 발탁이 돼서 출발했습니다. 2020년도 동경올림픽 때 참가했을 때요, 일본에 입국할 때 코로나 의사들이 입는 방역복 있잖아요, 하얀 거. 누가 어떤 한국의 선수들이 입장하는데 어떤 코로나 방역복을 전체 다 입은 한 선수가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내렸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검역이 끝나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지금 얘기했던 신유빈 선수가 의사들이 입는 방역복을 입고 동경에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길 한번 보겠습니다. 1987년도 이한열 민주화운동에 가신 분, 연세대학교 학생이죠. 2015년도 최금선 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2017년도 가신 분 조금선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조금선은 1963년 12월 24일 날 났는데 1984년 개그 콘서트를 통해 데뷔한 이후 1986년 유머 1번 접속 반갑구먼 반가워요 라는 유행어를 유행한 후 2002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가 홈쇼핑 호스트로 이민 가서 미국 LA에서 홈쇼핑 호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LA에 있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조금선 씨 만나서 차도 한 잔씩 하고 이랬었는데 2017년도 한국에 입국을 해서 한번 저희가 연락이 왔길래 종로에서 만나 차 한잔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7월 5일 날 경기도 안산시 대보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려서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전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업보라는 게 있습니까? 고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거를 만나면은요, 농담 삼아 자주 잘 물어봤던 분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조금선 씨, 영면하십시오. 오늘 또 불교에서 한마디 좋은 말씀 전하겠습니다. 천체공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지은은, 이 얘기는 윤회를 믿는다면 내가 다음 생엔 좋은 곳에서 태어나서 다시는 나고 죽고 나지 않는 곳에 태어나길 바라는 지은입니다. 옴 상아레 스바, 옴 상아레 스바, 옴 상아레 스바, 옴 상아레 스바. 한번 외우시든가 여러 번 외우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녹음해서 들으셔도 항상 좋은 데로 태어났고, 또 임신된 엄마는 이 옴 상아레스바를 태교처럼 항상 녹음해서 귀에서 듣고 이렇게 가게 되면 태교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옴 상아레스바, 많은 태교에 도움이 되면 그 아기는 태어나서 좋은 세상을 맞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남은 시간 건강하게 아름다운 추억 차곡차곡 쌓아가시고 1분이라도 시간 아껴주시고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다시 여러분한테 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우리 아미도 인사하고요. 일어나요. 여러분, 안녕입니다.